변들을 보면 실제로 약간은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스켓 패턴이라고 해서 조금 둘러싸고 있는, 베스를 둘러싸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그 다음에 튜머 안쪽으로 피딩 베스를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만지움 같은 경우는 점차가 탁탁탁탁탁 보이고 하고, 메타스타시스 같은 경우는 베스 자체에 들어가서 혈관을 바깥으로 컨트롤링 시키고, 바깥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 그림 하나만 어쨌든 보시면 그 우리가 헤테로지네스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는 지금 모자이시즘이 데피니트 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이퍼에코익한 림이 보이고 여기 라테랄 섀도잉이 보이고 보세요. 보시면 인핸스먼트가 보이면 조금 요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승영 원장님 케이스는 사실 이런 환자를 잡아내야 되는 게 저희가 목표죠. 그러니까 이분 HCV 환자였던가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보면 약간 거칠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HBV랑 HCV랑 이게 또 리제네이션 노들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매크로 노들이 있고 마이크로 노들이 있는데 뭐 옛날에는 시험 칠 때 맨날 배웠던 것 같은데 알코올하고 HCV는 마이크로 노들라 타입이고 뭐 HBV는 매크로 노들 타입이라고 있긴 한데 어쨌든 보면 좀 잔잔하게 이렇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시스트처럼 이렇게 보이고 경계는 약간 아까 뭐 HCC에 대입해 보면 그러니까 베이글리 노둘라, 하이퍼에코익한 이런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이즈는 뭐 지금 보니까 한 1cm는 채워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도플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스켓 패턴은 약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게 뭐 바스켓 패턴을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고 이게 아마 이게 리니어 프로그를 보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니까 처음에 시스트처럼 생각했는데 약간은 안에 조금 뭐 머티리얼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차있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걸 할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페리페럴 할로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HCC라고 진단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암 검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얘를 찾아서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또 헷갈리죠. 이건 뭐 그냥 아무런 인사이트 없이 그냥 들어가서 초음파부터 하고 있으면 야 이거 뭐 그냥 뭐 헤테로지네스하고 에코제니시티가 좀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포탈베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포탈베인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야 이거 뭐 지금 어디 뭐 찾아봐야 혈관부터 일단 좀 찾아보는 것도 클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뭐 디퓨즈 타입 HCC라고診断되는 다 이게 캔서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것도 보시면 뭐 모자이시즘이죠. 그러니까 뭐 페리페럴 할로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메스 같기도 하긴 한데 이런 그 다음에 도프를 띄워보니까 아까 바스켓 패턴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HBV 환자인데 자기가 전혀 팔로 이런 거 지금 한 번도 안 하다가 초음파 한번 해보는데 보시면 이제 좀 거칠어 보이죠. 룰라이트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초음파를 쭉 했는데 뭐 포탈벤 여기서는 보면 레프트 쪽은 인텍트한 것 같고 그래서 라이트 쪽으로 넘어가니까 약간은 하이퍼에코익한 여러 경계는 좀 불분명한 페리페럴 할로는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이티스도 조금 보여서 그냥 뭐 이 환자는 HCC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보고 이거는 김대현 고모님 그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그냥 HCC인 거는 다 아는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이분이 블리딩을 왕창하고 나중에 팔로우를 해보니까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 그래가지고 왔은 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스타틱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가장 흔하게 저는 간이 제일 크니까 그걸 많이 가겠죠. 포탈뱅 듀얼 서플라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대장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전이가 많이 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초음파로도 사실은 조금 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특징적인 거는 일단은 멀티플하게 다 크게 다 디퍼런트 사이즈로 이렇게 있고 하이퍼 에코익하게 조금 보이는 게 조금 더 흔하다. 그 다음에 아까 혈관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디투어링 시킨다. 그러니까 혈관 그러니까 메스 자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금 HCC랑 같이 혈관에 같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메스 자체로 인해서 좀 밀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아까 할로는 보인다고 했죠. 근데 그 할로가 약간 씩하다. 그 다음에 아까 컴플리케이션 HCC와는 다르게 프란지오시라든지 메타데나 아데노카시노마 타입 같은 경우는 컴플리케이션 그런 소리가 보인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 여러 가지 메스다 보니까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보이면 3cm 이하면 라운드하고 오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냥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도송이처럼 몽골몽골하게 뭐 어떻게 보면 디퓨즈 타입하고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건 제 환자인데 이분은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뭐 하얀 게 이렇게 있고 해만지우마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뭐냐니까 런 캔서 다 전이되고 뭐 서울에서 무슨 면역 치료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HCC구나 그렇게 얘기 들었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 아까 하이퍼에코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사실 이 환자 전에 제가 케이스 발표했던 환자인데 이분은 R6Q 페인으로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보니까 몽글몽글하네. 클러스터 사인인가? 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뭐 어디 대장. 그래서 제 이 환자 보고 대장 쪽으로도 초음파 좀 볼 수 있으면 좀 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CT 찍으니까 CT도 딱 판독장 보겠습니다. 그래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리버 베타, 모스트 라이트, 서치 에지 컬러 캔서. 라이트 컬러 쪽이 그쪽이 약간 뭐 인플라메이션 보이지 월 시크닝이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냥 멀티포컬 누들레 헤파토시스 나와가지고 그냥 팔로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여도 저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도 어떻습니까? 약간은 다 덩어리죠 보이는. 이게 뭐 간이 메스로 다 아큐파잉된 뭐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진단됐고 더 치료는 안 하고 연세가 90살인가 그렇게 나으셔가지고 이런 진짜 클러스터 사이트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 보면 좀 의심하시면 되겠죠. 하이퍼 에코익하다고 했지만 이런 분들 앞에 보시는 분들은 다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죠.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간 담선에 생기는 당과나 얘기하는데 뭐 사실 뭐 이것도 뭐 그 이번에 한번 그래 찾아보긴 보니까 이게 옛날 낙동강에서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민물에 많이 드시는 분들. 근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높은데 그 어디고 태국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메콩강인가 거기서 뭐 민물회나 뭐 그런 거 마시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얘기하긴 하고 사실 뭐 초음파는 그렇게 뭐 사실 조금 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노. 좀 이게 우리 그때 박순호 원장님 케이스고 우리 회장님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보면 뭐 그냥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래도 좀 어필해서 여기 보면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그러니까 커팅되는 컷오프 사인 같이 이렇게 보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메스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설마 진짜 다 메스일까? 뭐 그런 생각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러니까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HCC도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제 환자인데 이 환자도 사실은 이 환자 옆구리가 좀 아파서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뭐 리스크 팩터도 없고 뭐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나중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약간 믹스드 에코처럼 보기도 하고 사이즈는 6cm 정도 되는 그런 메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선생님들 발견 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거의 8cm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뭐 불안조시가 좀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단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초음파를 하는 입장에서 뭐 사실 이런 케이스만 보면 뭐 우리 초음파를 다 볼 수 있겠네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초음파 센시티비티가 60% 뭐 스페이스도 90% 얘기하는데 이거 많이 준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최근에 뭐 서울대 가성병원 발표는 30%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아서 하면 한 80%까지 나오대요. 그러니까 뭐 진행된 어드밴스라든지 약간 모자실 패턴 보이는데 우리가 소위 보고 싶은 얼리시 HCC나 이런 거를 발견하는 건데 실제로 30%도 안 된다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는 선생님들 다 이거 초음파 잘하려고 오셨는데 기술자의 경험과 숙련자의 경험의 차이가 많죠.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김호 원장님, 이재용 원장님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제가 하는 게 훨씬 나을 거고 그 다음에 환자도 사실은 해보시면 이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 호흡 협조 안 되는 연세 많으신 분들 꽤 많고 그 다음에 그 립하고 소라시 케이지에 이게 제가 어떤 환자를 보니까 거의 어퍼 위쪽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 정말 안 보이는 거. 그럴 때 CT라든지 이런 검사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뭐 LC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룩 같은 거 시름시리 돼가지고 바울이 그쪽에 인터포지션 돼서 영상 획득하는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경변에 아까 웨컬 로드라 타입이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런 수많은 리제네이티브 디스파르틴 모듈들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얼 HCC를 디텍션하는데 좀 한계를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실 비형 간염 있다고 환자 보호자는 알고 있어요. 파킨슨이고 말은 잘 못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좀 보면 그 요양을 해서 좀 뭐 약간 뭐라는 동생이 됐고 왔는데 좀 관리 안 됐던 분인데 뭐 감독 그 스플레그 메갈리도 있고 감독 거치로 보이네. 있겠나 열심히 좀 찾아봐요. 호흡은 전혀 기대도 못 하고요. 저 뷰도 참 안 좋죠. 뷰도 참 안 좋고 뭐 도대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러운 게 있죠. 그래도 우리는 믿을 만한 게 또 랩이 이럴 때 맞춰줘서 알파 크토프로테인 930g. 그래서 환자한테는 초음파하고는 초음파 별로 보는 거 없대요. 그래서 혈액 보고 빨리 전화했죠. 빨리 CT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HCC 진단돼가지고 수술 잘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 환자도 B형 간염인데 좀 거칠어 보이죠. 거칠어 보이고 이 환자는 간암 검진을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쪽에 사실은 책에 맨날 보면 S6번 그 피드민 쪽에 그 맞닿아 있는 면이 항상 블라인드 스팟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생각하셨을 때 거기 보면 항상 좋은 거 보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블라인드 스팟일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때는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도 맨날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조금 뭐 간이 안 좋아 보이고 LC가 있어 보이면 CT를 꼭 시켜봐라. 뭐 기간은 사실은 딱 정해진 건 없더라고요. 뭐 2년이니 3년이니 1년이니 그 얘기하는데 CT를 찍어서 설득하니까 그 여기 잠시만요. 이벤스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팁 쪽에 지금 저 팁에 잠깐 팁에 여기 HCC가 있어가지고 요 보이십니까? 예, 요게 저게 영상이고 선생님도 그래 얘기했다고 이거 어떻게 봤냐고. 제가 본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찍어봐라니까 HCC라고 진단돼가지고 그래 뭐 아직까지 의사 계속해라고 이렇게 그래 되는 것 같다. CT 찍고 다시 불렀어.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래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안 보인다는 이유가 다 있구나. 뭐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왜 안 보인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맨날 책에 얘기하면 랩터 라테랄 팁, 그 다음에 위쪽에 어퍼돔 쪽, 그 다음에 S6번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안 놓칠 수 있게 그냥 내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암 초음파는 어쨌든 간암의 서베일런스 모달리티로 가장 유용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RCT 있냐?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3년인가 뭐 상하이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랜덤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B형 간염 있는 사람, 근데 검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지금 하면 뭐 욕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때 했는데 근데 우리 생존율이 한 60%까지 나왔다더라고요. 그때 뭐 드랍되고 뭐 안 좋았는데도 실제로 그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뭐 잘 팔로우만 하면 그래도 진단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부위를 숙지하고 제가 검사가 적절하지 않다. 풀 이벨루에이션이 안 됐다 생각하면 다른 검사를 항상 커멘트라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하실 때 제한점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감사합니다.